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69페이지 예제 89번 보겠습니다. 병인, 경인, 인류, 무인. 유산한 사례인데요. 이 지금 사주를 볼 때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평형점의 변화입니다. 평형점의 변화. 이러한 균형점에서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어느 사건의 원인인 거죠. 이 팔자에서는 천간의 변화는 평형점 변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차적이라 이겁니다. 물론 천간 노선을 따라서 문제를 살피고 평형점이 사라지는 것이면 큰 사건이 발생한다. 이런 것은 뭐 분명하죠. 지지에서 보면 사해충은 작년도 계사년에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 계사년, 유년 사화가 있었고 또 6월에 4월이 있겠죠. 금년에도 발생하는데 동시에 천간의 완벽한 조합을 찾는 것이다. 수가 끝장이 나야 화가 금을 극하게 되고 그 후에 갑이 무토 제일 극하는데 무토는 자식궁이죠. 그래서 성궁, 그러니까 성궁이 완전히 그 손상을 입는 경우 그런 거 분명히 자식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겠죠. 또한 사화의 손상은 식상이니까 자식의 손상이고 그것은 주로 사의 기의 단계에 대해서 발생하는데 천간에서 인성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산을 볼 때는 자녀 성과 자녀 궁이 같이 손상되는 어떤 시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자녀성은 여자이기 때문에 식상이고요. 여기서는 지금 화죠. 그리고 자녀궁은 시주 무토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인성이 금수가 무력화되고 목화가 유력하게 활동하는 시기, 이것이 수인성이 끝나는 시기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리가 이런 어떤 기운의 무력화를 육천에서 논할 때는 일기간에 그 어떤 기가 끝나는 것을 가지고 육친을 논할 수는 없고요. 내기에서 원국 내에서 어떤 육친과 관련된 글자 그런 것들의 기운이 끝나는 시기 이런 것을 가지고 해당 육친과 인연을 보는 거죠. 일면 병수련에는 기회가 없을까? 임신의 기회죠. 임신의 기회. 병수럴은 병이 경을 극하고 을목만 있을 뿐이나 시주 자식궁 무토에 대해서 강한 극은 없죠. 따라서 임신에는 불리하긴 한데 임신에 불리하니까 유산과 같은 경우도 임신이 잘 안 되면 유산과 관련된 그 소식은 없을 수 있죠. 병화가 금을 극하고 간목이 무토를 극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아니고 동시적으로 존재한다. 뭐 이런 거죠. 기륭혈인 생호동을 종합적으로 보자. 원국의 매 한 세트의 갈등관계는 피아노 건반의 모습과 같아서 운지법이 다르면 다른 소리를 낸다. 매 종류의 인연, 원국 세트의 갈등관계 또는 좋은 관계, 인연은 모두 끊임없이
인과로서 윤회하는데 관건은 동이라는 글자 있다. 언제 동하고 언제 그치는가, 이런 것이 관건이죠. 이 팔자에서 병화가 경금을 극하는 것이 갈등 관계인데 어느 때의 병은 경을 극할 수 있는가? 수가 무력화되거나 쉬는 때죠. 그래서 병이 자유로워질 때. 의문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병화는 원국에서 본래 경금을 극하고 있는데 다만 원국은 상대적으로 정태적이니까 그 자체로서는 어떤 실질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죠. 풍운이 같이 만나야 비로소 동할 수 있다. 그것이 동한 경우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먼저 하나는 병화가 외기에서 경금을 극하는 경우, 혹은 병이 원국에 진입하여 경금을 극하는 경우이다. 병이 외기에서 경을 극하면 그것이 안에 있는, 내에 있는 글자를 동하게 함으로써 같은 기운끼리 작용이 있다. 말은 일종의 응기죠.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병이 원국에 들어와서 경금을 극하는 경우, 그것도 응기죠. 두 번째 상황은 통상은 간목이 무토를 극하는 상황에서 무토가 병화를 설하지 못하므로 병화는 최대의 힘으로 경을 극한다. 또한 병이 경을 극하고 그것과 갑이 무토를 극하는 양자 간에는 상호 성취하는 관계죠. 서로 병이 자유롭게 경을 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무토를 간목이 제거함으로써. 또 간목이 무토를 원활히 제거해 주려면 병이 경을 극하고 간목을 자유롭게 해주는 경우죠. 병이 경을 제거하여 갑을 자유롭게 하면 갑이 무토를 극하여 병을 보호하게 된다. 이런 관계 상호 서로 상호 성취하는 관계죠. 정해온 계산은 먼저 수가 원국에 진입해서 병화를 극하는데 해당 수기가 극진될 때 병은 자연히 힘의 세력을 따라 순간적으로 경금을 극할 수 있다. 여전히 간목이 존재하는 경우 경금을 극한 힘이 최대다 그랬죠. 여기서 병이 경금을 극하는 것과 갑이 무토를 극하는 상호 성취 관계를 간지의 두 연쇄고리 이론, 하나의 작용을 하나의 상호 호유가 되는 연쇄전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슬을 끊는 것이 우선 작용이니까 이것이 통상 말하는 의향이다. 의향. 이런 연쇄 작용을 하면 계속 어떤 자녀에게 불리한 사산이나 유산 이런 것들이 응할 수 있는데 이 사슬을 끊는 걸 봐야 된다 이거죠. 그것을 피하려면 이상에서 보면 병이 경금을 극하는 것과 갑이 무토를 극하는 것은 상호 인과이고 상호 간의 성취다. 병화의 역량이 증강하는 것은 일종의 인연이 발생하는 것이며 수기가 돌연 사그라지는 것도 일종의 인연이 일어나는 것이다. 윤회가 정지하는 것은 아니다. 무인이 시주에 있는데 이것이 자식을 상하게 하는 조합이다. 동주에서 벌써 서로 불화하죠. 더욱이 무는 자식궁인 것이 우려스럽다. 사살하기 쉽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대운 정해 갑오년 기사월입니다. 갑목은 전년도 갑자월에 발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사월이 되면 기토가 갑을 합합니다. 지지를 보면 사오, 그러니까 기사월이면 사화가 유년지 오화가 동하죠. 음의 글자는 양월에 앞당겨져서 동한다.
그래서 산은 해수를 충하고 해수 위에 있는 대운간 정화를 발동하게 합니다. 또 인오, 인사형으로 갑이 손상되고 병정화가 혼잡되죠. 이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화가 매우 극렬하게 동한다. 그래서 금수가 모두 무력화된다. 식상이 동해서 매우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것은 자식과 관련된 문제이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 선생의 이론도 왜 그러냐면 식상의 희기를 먼저 가리고 가야 되는데 희기 판단을 미루는 거죠. 그리고 보신이나 뭐 배치 조합 이런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화가 너무 왕해서 금을 극함으로써 어떤 기운이 이 화가 금을 극하는 것이 이 팔자의 어떤 균형을 깨트리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자식궁에 관련되어 있고 자식성에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자식이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했다.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있죠. 먼저 희기를 가리는데 물론 잘못 가릴 경우가 있죠. 잘못 정할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피하기보다는 먼저 가려서 여러 가지 태극점에 관련된 어떤 인사물을 우리가 판단해 보고 그것이 맞게 정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수정하면 되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동주 관계를 항상 주의해야 된다. 무인. 그래서 인이 무의 장생이기 때문에 뭐 어쩌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서 무토를 도리어 돕는다 이런 식으로 봐버리면 완전히 3000% 빠지는 거죠. 우리 뭐 주보법으로 한번 볼까요? 격신은 간목이죠. 간목. 경금은 무력합니다. 그래서 무시해도 되고요. 병화가 강력하게 경금을 극할 수 있죠. 무토가 병화를 설할 수는 있지만 경금을 격하고 있어서 그 기가 온전히 병화에 미치기는 어렵다. 그래서 청신은 을목이 가신이기 때문에 유신금을 쓰는 거죠. 이렇게 보면 무토와 을목과 경금은 기신입니다. 자식은 식상인데 병화가 받침 희용신이죠. 그래서 병화를 보고 간목으로 동태를 본다. 기신 정화를 제어하면 완전한 자식성이 응한다. 이런 거죠. 이제 아들, 딸을 가려보면 아들은 식신이고 딸은 상관입니다. 그러니까 병화가 여기서 상관이죠. 그러니까 아들은 식신 정화가 아들인데 정화 기신이죠. 그래서 정화를 제화하는 여기서는 기토가 우선이죠. 기토가 없네요. 그러면 병화를 감축하는 희신입니다. 병화를 감축하는 희신. 그러면 병화를 감축하는 게 무토나
뭐 임수인데 임수는 기시니까 취하지 않고요. 무토는 우리가 재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병화가 아들이면 무토는 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해운을 보면 정화는 기신 식신이죠. 본래. 그런데 본래 자식성에 혼잡되는 건 무방하죠. 다만 기신이나 재화가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화 식신이 기신이라고 보는 겁니다. 해수는 기신이죠. 갑오년을 보면 갑목은 희신이나 오화의 사지이죠. 그리고 오화는 기신입니다. 그래서 상하 모두 희신이나 희신 역할을 못하거나 지지는 기신 역할을 하고, 이것이 자식과 관련된 역할에 한해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시주 무토는 무의는 여기서는 지금 기신 역할을 하죠. 무토는 지금 여기에서는 기신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임수가 오면 예를 들어서 희신 역할을 바뀌겠죠. 정해운 상하 모두 자식성의 기신이다. 갑오년 갑목은 희신이나 오화의 사지, 오정화는 기신, 기사월 기토는 갑목을 합주, 희신이 기신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갑목이 무토를 극해 주는 것이 갑목이 병화를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기토가 갑목을 합함으로써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토는 희신인데 유신금을 돕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갑목을 잡아 묶어서 무토를 제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기신 역할을 하죠. 사화는 사유금국, 인사형으로 갑목을 손상한다. 기사월에서 말합니다. 기사월. 기신이 모두 시주에게 미치니까 자식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자식 성이 손상되고 자식궁 기신인데 재화가 없다. 그러니까 자식과 인연이 없다. 유산이나 사산이 영할 것이다. 그 다음 팔자는 꼬마인데요. 계사, 병진, 경호, 경진. 병진대운, 갑오년, 병자월, 임신일, 병오시.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 보면 천간에 전부 임수만 빼고 병화 일색이죠. 지지는 또 그런데 수가 왕합니다. 지금 호의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얼른 일견 보면 수화가 지금 전투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원국을 보면 수기가 조금 약하죠. 그래서 수는 이 팔자에서는 식상이죠. 이렇게 보면 이 원국에서 가불목이 보이지 않는 그런 꼬마인데 왼쪽 어깨를 어떻게 판정할까? 원국의 병은 유일 유시 중에 극을 받으면 자유로워진 경금이 목을 극하게 한다. 즉 병이 있는 곳에서 이 태극장의 평형을 잃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이라고 하는 것은 뼈죠, 뼈. 뭐 골,
금목은 항상 서로 상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뼈를 목으로 보면 목으로 보기도 하고 일부 상황에 따라서는 금으로 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골은 목으로 보는 거죠. 갑오년 병자월 사건이 발생했다. 3개의 시, 하나는 임신일 병오시, 계유일 병진시, 정사시. 정사시는 정이 개수, 임계수의 극을 받아서 오정화가 사라진다. 전체 유년이 이러한 추세다. 추세가 수가 세니까요. 주보로 보면 주보. 격신이 무토, 용신이 병화, 청신은 개수와 개수이고 희신은 을목이죠. 가시는 기토입니다. 병개가 년월에서 서로 다투고 천간이니까 왼쪽이고 왼쪽 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면에서는 년지를 왼쪽 어깨로 보기도 한다. 참고사항이고요. 천간에 화가 왕하고 지지는 수국이다. 이런 지금 상황이죠. 천지간에 화가 동하는데 갑오년 자월은 위년지 오화의 휴지 오화가 지금 이미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자수가 진토를 합한다. 충을 받지 않으니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년지사화는 자유롭게 되는데 유일에 년지사화를 합하니 흉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희용간의 불화, 병화와 개수, 편관과 상관 전부 다 이게 다치는 인자들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팔자 내에서는 서로 불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치기 쉽다. 평형으로 논하는 방법. 일견 평형용신법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여기서 잠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개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일단 선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길흉이라고 하는 어떤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고유의 의미입니다. 고유의 의미. 그러니까 희기와는 좀 별개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희기 중립적이죠. 그러니까 길하다, 흉하다. 그럼 길은 희이고 흉은 기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길하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 자체로서 그 어떤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흉하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흉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그러면 희이다. 기쁠 희자죠. 기뻐하는 것이다. 싫어하는 것이다.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양이다. 그래서 희나 기뻐하는 것이거나 싫어하는 것, 꺼리는 것은 이것은 구체적인 팔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길흉은 그냥 선천, 고정,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신이다, 악신이다, 길신이다, 흉신이다, 희신이다, 기신이다 이런 얘기를 쓸 수 있는데 선신이나 악신, 길신이나 흉신 이런 것은 그 자체만으로 희신이거나 기신이거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팔자에 들어가서 팔자가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희신이고 싫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기신입니다. 희신에는 우리가 주로 용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뒤에 격국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선신이나 악신 혹은 길신이나 흉신 이런 것들은
재화를 한다. 재화. 이것들은 재화. 컨트롤을 한다면 우리 사주팔자에서 기뻐하는 글자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선신이라고 해서 사주팔자마다 기뻐하거나 싫어하는 것으로 판정할 때는 언제나 희신이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은 언제나 사주팔자마다 모두 기뻐하는 것이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정관이라고 하는 그 고유한 의미로서는 선신이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팔자에서 쓸 때는 보호해주고 손상되는 걸 막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일단 접근해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게 정관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팔자가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말자는 겁니다. 각각의 십성은 전체 구조에 기여하는데 그것 자체의 평행선상에서는 갈등 관계도 있다. 격국용신과 체용신의 갈등, 우리가 많이 얘기했죠. 육친용신이 있을 수 있고 또 격국용신이 있을 수 있는데 육친용신과 격국용신이 또 갈등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글자가 육친상으로는 이로운 글자인데 격국상으로는 해로운 글자죠. 우리가 흔히 그래서 조후다. 조후 기능을 하는 글자가 있는데 조후용신이죠. 조후용신인데 이것은 일단 일반적으로 체의 영역에 속하죠. 근데 이게 격국상으로는 기신 역할, 꺼리는 역할을 하는 글자가 있죠. 글자가 될 경우가 있죠. 그래서 격국 기신이 될 수 있죠. 이런 상황이면 체와 격국의 기뻐하는 글자가 서로 다르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경우도 있다. 소위 평형이란 전체 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작은 갈등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이 둘 사이의 평형이죠. 그러니까 체용신과 격용신의 균형. 같은 공간의 균형도 다양한 레벨이 있는데 이른바 용신을 긋겠다는 것이 흉하다고 흑백으로 일도 양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흉하면 그것이 기라고 이것이 기라면 저것은 흉하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격용신과 평형용신의 적용 평면이 적용 평면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격용신 우리가 사회적인 평가라고 본다고 하면 평형용신은 일간의 어떤 상황에 관련된 용신이죠. 그래서 적용 평면에 따라서 기준이 상이하다. 사회적으로는 잘 나가는데 몸이 안 좋다. 그러면 격용신상에서의 어떤 그 글자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체용신상에서, 평용신상에서는 그대로 희신이라고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글자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부친이 흉사한 팔자를 한번 볼까요? 을사, 기축, 정묘, 기유, 신묘운, 경진년, 신사월입니다. 제일 먼저 짚히는 것은 모친에게 일이 있거나 모친이 이혼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인성이 극을 받으니 분명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친이 죽었다. 이것은 전체 구조의 평형 관계의 다른 표현이다. 지금 육친 희신이냐 육친 기신이냐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먼저 한 가지는 불리한 요소의 극이 이르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지 않는 글자가 있으면 그 글자에 극이 있다. 이런 것을 보는 건데요. 일종의 우리가 그것 보고 구웅이라고 하죠. 구웅.
구조상으로 불리한 요소를 극하면 기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체 득지. 그러니까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것들을 컨트롤하면 그것들을 얻는다. 그것들의 긍정적인 측면을 얻는다. 이런 거 많이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불리한 요소를 우리가 극하면 기람을 얻을 수 있다. 불리한 요소처럼 보이는 것을 극해서 없애버리면 긍정 인자를 얻는다. 귀신을 극하면 귀신의 긍정적 부분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유리한 요소를 극하여 이르는 것. 그래서 구조가 실형, 균형을 잃고 만약에 원인이 재성에 있는 것이면 재물을 까먹는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소, 재물에 부정적인 요소가 구현된다. 유리한 요소를 극한다. 그것은 희신을 손상하는 거죠. 그런데 구응이 없다. 그러면 손상된 희신의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난다. 이런 말입니다. 이 팔자는 지금 경진년이기 때문에 경진년 후에는 인묘는 더더욱이 멈추죠. 그러니까 이 진월이면 경진년이면 이 여기서는 진토의 년이죠. 지지를 보면 그러면 인묘라고 하는 글자는 해당 월 인묘월에서 반짝하지만 진토의 구간으로 넘어가면 이 인묘의 기는 멈추게 되고 진토의 구간에서는 진토가 중심으로 어떤 기운들이 작동하고 활성화되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말이죠. 인묘는 더더욱 없고 팔자는 완전히 신령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인성이 약해서 지금 팔자가 그 신약한 팔자인데요. 인성의 월이 지나고 인성이 작동을 못하는 그런 시기가 돼버리면 완전히 균형을 잃고 만다 그런 말입니다. 신사월은 부친이 애군을 면하기 어렵다. 인성을 용해하는데 쓰지 못한다. 그래서 흉한 거죠. 그런데 신사월은 을목을 극하는 기신신의 신이 지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친상 편재죠. 신금은. 그래서 부친에게 응하는 거죠. 원국에서 을목이 기토를 극하는 것이 흉한 것이 아니라 이때는 오히려 을목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간을 약하게 하는 기토를 누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을목이 인성으로서 일간도 도와주고 일간을 약하게 하는 기토도 극하고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하는데 경진년이 되면 이 팔자에서는 지금 을경합을 보지 않지만 을경합으로 을목이 작동을 멈추게 되고 또 천간의 대운도 신묘 대운이죠. 신금은 목을 극하는 을목을 극하고 있죠. 그래서 을목이 견뎌내기 힘들죠. 그러다가 신사월에 그것이 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경진월에 그런 조짐이 왔는데 신사월에 확실하게 응하는 거죠. 신묘운 경진년 신사월이면 이 팔자에서 가장 타격을 입는 글자는 뭘까? 을목이죠, 당연히. 그것을 신금이 구체화 시켜준 겁니다. 신금이 응기죠. 그러면 신금이 뭐냐? 편재죠. 편재가 사주팔자 전체에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일단 신금과 관련된 인사물을 읽어보는 거죠. 마침 지지에 사유축 왕하죠. 그래서 원국에도 이미 어떤 그 흉한 것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한운상으로 보면 을목이 기토를 극하고
묘목이 축토를 극하고 모두 두 번째 대운에 있은 육친에게 화란이 있을 것이고 부친의 원신이고 궁이다. 부친의 궁이죠. 그러니까 신금, 그 다음에 기토, 신이 묘에 좌여 절친인 것도 계기가 된다. 이것은 저는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금이 묘를 극화해서 개두인 것이 흉한 거죠. 을용신을 극하는 기신 신의 부정적인 측면, 육친상 편재의 부정적인 측면, 그 다음에 궁인 기토는 여전히 손상되죠. 신금이 왔다고 해서 을목을 극한다고 해서 구운이 있는 게 아니고 신금도 설하죠. 그래서 신금의 기운이 여기서 나름대로 강력합니다. 그래서 또 기토는 지금 이팔처에서 희기를 먼저 가리지 않으니까요. 그 궁이 부친궁이죠. 월주, 월간이 설을 당하죠. 그래서 궁과 성이 모두 좋지 않다. 이 지금 팔자를 설명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 호 선생의 이론대로 하면 너무 길어지죠. 왜냐하면 지금 을목이 희신인지 기신인지 기토가 희신인지 기신인지를 가리고 그러면 신금이 왔을 때 이 신금이 희신인지 기신인지를 가려보면 뭐 쉽게 답이 나오는데 자꾸 뒤로 미루는 거죠. 희기를. 다른 방법으로 육친을 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썩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 주보로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죠. 자, 격신은 경금이고 용신은 무토입니다. 그다음에 신금, 그러니까 유축에 있는 신금이죠. 신금은 기신이죠. 가신이죠. 그래서 그걸 보호하는 기토를 먼저 을목이 극하고 그 다음에 후에 정화로서 을목을 보호해 주는 거죠. 부친을 우리가 확정한다면 신금이 편재가 기신입니다. 그래서 편재를 중심으로 보는데 그 기신이기 때문에 을목과 정화를 같이 보는 거죠. 그다음에 모친의 경우는 을목 인성이 희신이죠. 그래서 을목을 봅니다. 어떤 육친과 관련된 성과 궁이 같이 손상돼서 회복이 안 된다. 혼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구응이 불가하다. 그러면 그 육친의 어떤 인연이 우리 명주가 끝난 거죠. 그러니까 성은 인연, 그다음에 궁은 어떤 조력, 능력, 자질을 보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손상돼 버렸다. 그러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하고 인연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 해당 육친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쉽다. 뭐 이런 거잖아요. 부친은 유신금 기신이다. 을목과 정화로 동태를 본다. 1차 대성인 을목이 손상되면 흉하다. 2차 구응성인 정화까지 볼 필요가 없다. 1차 을목이 손상되면 그렇다는 거죠. 대운 신묘운 신금이 을목을 극하니 부친의 흉사가 응하는 대운이죠. 경진년 경금이 활성화된 시기에 을목을 합류하는데 경진월은 합류가 응기하니 무탈하다. 다만 신사월은 신금은 비록 유년간 경금의 구간이 있지만 서로 방해하지 않고 같은 기운이지 동기 같이 작용이 가능하다. 을목은 극을 입어서 극과 합이 같이 있으니까 기진맥진한다. 모친은 을목이죠. 정화가 동태성이다. 모친궁 중 축토죠. 축토. 정화가 고신로 있으니 충파되지 않으면 모친의 흉사가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축토가 모친궁에서 축토가 기신이지만 이미 사유축하고 있고
묘목이 예, 지금 축토를 누르고 있죠. 그리고 금이 축토를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과 금이 축토의 기신인 축토를 잘 다스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제어하는 그런 게 무너지지만 않으면 묻힌 궁은 유지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동일한 육친성이죠. 을목이 붙임도 되고 모침도 되는데 그걸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우리가 희기를 먼저 가리게 되면 좋은 점은 일단 원래 육친과 대용하는 육친을 우리가 이제 나눌 수 있죠. 여기 이 팔자에서는 부친의 원래 육친은 편제죠. 신금. 그 다음에 대용하는 육친은 을목 플러스 정화. 모친의 원래 육친은 을목. 이런 거죠. 원래 육친이 희신이면 그것을 보호하는 글자도 글자의 그 보호 어떤 상태를 봐서 육친의 길종을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사를 논할 때 반드시 궁도 같이 봐야 된다. 다음 팔자는 갑오년에 결혼한 어떤 사례죠. 을축, 기축, 을축, 을유. 일반적으로 결혼은 여자의 경우 재관이 왕하고 동해하며 원국의 구체적인 조합상을 고려하고 일종의 모호한 모형은 논하지 않는다. 이 팔자는 초보자라면 경년이나 신년에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조합을 고려하면 그때는 그냥 흘러가는 어떤 기운이고 결혼하기에는 부족하다. 원국에 재관이 왕한데 다만 천간의 비견이 극제한다. 대운 임수 인성이 이런 추세를 인성이 비겁을 생하는 추세를 증강하니 관인 그러니까 경신 임계의 년에는 이러한 국세를 깨트리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가설을 세워서 본다면 신약이 인비운으로 가면 길하다는 것을 긍정하는데 이곳에서는 그 이론은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배합이나 구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뒤집어서 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신약이어도 배치 이런 조합상 인성이 기신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인비를 제거하면 길하다. 이것은 원국에 들어가서 논하는 것이다. 신파 이론에서 종격을 인정하지 않아도 심판은 종세, 종약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걸로 봐도 무방하다. 다만 주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죠. 이 경우에는 지금 을목 비견이 천간에 허부하게 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종약격 유금 그러니까 금토 그러니까 재관에 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인성은 오히려 기신이다. 무진 기사월 후에는 인성 수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년도 전년도에 있었던 지금 여기가 지금 개미년이잖아요. 전년도가 아니 계사년에서 수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 수는 이제는 완전히 작동을 못하는 거죠. 유금은 이미 힘을 얻어서 이 지금 지지가 전부 화토죠, 화토.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 그래서 가불을 극한다. 경우 신미월에는 더더욱이 가불이 없으니 혼기이다. 이 경우에는 약할수록 자기 신이 약할수록 종격이니까요. 좋다. 전통명리에서 보면 4,5는 일주를 따뜻하게 하여 힘을 짜낸다. 식상은 일주에 도움을 주는 거죠. 다만 4,5의 힘은 무진기사월의 힘을 짜는 것보다는 못하다. 그래서 무진기사월에 되면 금과 수의 원천인 금이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일주는 그 약한 것을 좋아하는데 그 약한 것을 좋아하는 것을 거스르지 않으니까 길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혼인론법은 격국의 사고방법과 어떻게 서로 관련이 있는가? 만약 기흉을 논할 때 만약 팔자가 해운에서 변격의 개념이 없다면 어떻다는 것을 말하지 못한다. 여기서 지금 변격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명은 통상 결혼 시에 재관이 왕화해야 하는 것이 이 팔자를 보면 통상적으로는 인성을 극하고 신약까지 한 팔자는 완전히 흉한상이다. 따라서 유년6월의 논법을 논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매우 적은 부분만 볼 것이니 맹점이 있는데 우리가 잘 공부해서 맹점을 보는 것이다. 즉 신약이라도 배합상 인성을 언제나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 신약이어도 재관의 손상은 오히려 불가한 경우, 오히려 그 경우가 좋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일간이 약해지는 시기, 그러니까 인성과 비겁이 무기력화되는 시기, 이때를 혼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보법을 공부한 독자들이라면 이렇게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주보를 먼저 가려보죠. 격신은 경금이고 가시는 신금이죠. 그래서 그걸 제거하는 것은 을목으로 먼저 기토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정화로서 신금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 을목, 정화를 주보로 취하는 거죠. 종격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여기서는 지금 주보를 취용하고 난 다음에 인성 비겁이 있으면 을목이 있죠. 종격으로 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다. 배우자 이성인연은 경금이고 그 다음에 신금을 제거해야 되죠. 혼인 대상은 여자인 경우는 하나만 혼잡은 안 됩니다. 하나만 정하기 때문에 청신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경금과 정화죠. 여기서는 을목이 우선하는 게 아니고 정화가 우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을목을 같이 쓰는 겁니다. 기신은 혼인의 기신, 신금, 병화, 임수, 기토, 개수죠. 배우궁 축토는 기신이다. 그래서 을목을 써야 되는데 을축, 동주에 극할 수 있죠. 임진운, 임은 기신이죠. 갑오년, 기토가 갑목 기신을 합하죠. 그리고 기토는 신금 가신을 생합니다. 다만 경신월에는 갑목을 극하고
을목 또한 그걸 입지만 기토도 제거 가능하다. 그래서 그리고 오화는 신금을 극할 수 있는 거죠. 6월에 배우성이 도의한다. 배우궁 귀신도 제거가 가능하니까 혼인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경월에 을목이 합류되고 신묘에 신금을 제거합니다. 임진은 갑오년 경호 신묘월이죠. 그러니까 지금 임진은 갑오년 경호월. 그래서 이 팔자에서는 배우자를 볼 때 을목이 가장 중요하죠. 을목이 어떻게 호위되고 어떻게 어떤 상황에 처하는지 그 육친과 관련돼서는 호일명 선생의 이론과는 주법은 많이 다르죠. 그리고 훨씬 더 좀 명확하고 클리어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보법의 그 강점 중에 하나가 육친에 있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